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지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영화는 코코인데 네. 저희가 코코를 할까 다운사이징을 할까 지난주에 잠깐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평가가 너무 원사이드 해가지고 다운사이징이 다운사이징 됐죠? 네. 그러네. 생각보다 저는 사실 되게 기대했는데 음. 하여튼 뭐 코코가 말도 안 되게 평이 좋아가지고 맞아요. 네, 뭐 그냥 이견 없이 코코를 골랐거든요. 그 전에 댓글들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마실님께서 지영에서 김프로 목소리가 왜 이러냐고 3주짜리 목감기 걸린 듯한 혹은 밤새 소주 10병을 마신 듯한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뭐 이 병수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러게. 많이 마신 날이에요. 네. 그지. 많이 마신 날이었죠. 병아맥도 마셨나요? 아니요, 저는 없었죠. 요즘 술 안 먹어요? 술 먹으면 안 되지. 뭐 안 돼 먹으면. 술 먹으면 큰일 나요. 간. 허리는 뭐 살은 쪄도 대소 살 쪄 있나?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너무 훅 들어갔다. 그러고 보니까 너 지금 인사를 이렇게 하네? 일주일 만에 본 인사를. 이 쿠션 없이 확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황대리의 어떤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나 병원에! 발끈하는 거 봐. 알겠습니다. 네. 허풍쟁이 앤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네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꾸준히 듣고는 계셨는데 뭐 영화평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밑에 막 오랜만이에요 이런 댓글도 달린 걸 저희가 봤었는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1987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느끼는 부분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영화에 대한 정보 전혀 없이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소재고 장준환 감독 영화라서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강동원 배우가 등장해서 허걱했네요. 무엇보다 영화 보는 내내 관객들이 함께 몰입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영화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연배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아서 조용히 영화 보긴 틀렸다 싶었는데 다 같이 한마음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번 주에는 패터슨을 볼 예정인데 조조로 하루에 한 번만 하네요. 이런. 네. 이걸 다 읽었어? 네. 오랜만에 등장하신 댓글이라 홍정혜님, 네, 종종 댓글 달아주십시오. 4월은 너의 거짓말 님께서 코엑스 MX관에서 위대한 쇼맨 봤어요. 정말 사운드 장난 아니던데요. 400석이 넘은 큰 상영관이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군요. 뻔한 이야기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요즘 좀 우울했는데 위로받았어요. 좋죠. 저는 코코도 MX에서 봤습니다. 나는 물고기님께서 다키스타워 설명만 들으면 영국판 남한산성 같다고 하셨는데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 설전을 벌이고 막 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뭐 여기 시사회 갔다 오셨나요? 저는 갔다 왔고 배 감독 못 갔다 왔는데 괜찮습니다. 네. 겉보리님, 다키스트 나이트와 맞물리는 영화가 언제가 다키스트 나이트인가 보네요. 아니야, 다키스타워요. 근데? 그러면 잘못 쓰신 거네요. 다크나이트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그러네. 다키스트 나이트. 다키스트 아워와 맞물리는 영화. 김 선생님께서 꼽으신 새 영화와 더불어 어텀먼트입니다. 그리고 안소니 호킨스, 엠마 톰슨 주연의 남아있는 나날. 전부터 전후까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네. 좋은 추천 감사드립니다. 어텀먼트 좋죠. 네. 선물 폭탄 코너. 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세신자로 이름 올리신 두 번째 달님 킹초이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찰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은 오랜만에 오셔서 댓글 남겨주신 패터즌 보셨는지 궁금한 호풍쟁이 앤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하트 누르기 캠페인을 계속 작정하고 할 건데요. 네. 저희 다운로드 수에 비해서 하트가 좀 적거든요. 하트를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릿수가 다르긴 하더라. 다른 팟캐 보니까 하트 그렇죠. 수들이. 이게 하트가 많아진다고 뭐 순위가 막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닌데 네.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하트도 적은데 왜 이렇게 순위가 높아요? 근데 순위가 높은 거는 다운로드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뭐 20위권 내에는 다운로드 수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기는 왜 이렇게 적은데 순위가 높아? 근데 이제 수줍어서 안 누르시면 저희가 뭔가 혜택을 받거나 뭐 야료를 부린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럴 수 있군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올해 척결해야 할 것으로 수줍음 합시다. 수줍음 척결 운동. 네. 네. 그 뭐 하트 얘기는 이제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 얘기고 네. 팟캐스트 아이폰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는데 거기도 평점 그 별 주는 거 있거든요. 네네.
그거 뭐 많이 안 달아주시던데 많이 달아주세요. 가끔씩 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갑자기 생각났어. 뭐. 항상 우리 웃음소리 가지고 지적이 많잖아요. 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마이크에 바짝 붙여서 최대 발성으로 웃냐고. 듣다가 귀에서 피나는 줄 알았다고. 아, 진짜 그런 말이 있구나. 네, 여러분들의 고막을 고려하지 않는 네. 김프로 쇼 되겠습니다. 근데 억울한 게 홍 대리는 한 반년 넘었거든요. 뭐가? 웃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멀리 그럼. 가서 웃어. 아이, 근데 그럼. 그 정도야. 그래, 그런데 그 정도예요. 얘가 성악을 했어야 돼. 얘가 노래를 했어야 돼. 이런 섬세한 배려가 몸에 이겨 있습니다. 아, 그럼 네. 뮤지션이 됐어야 돼. 얘가. 내가 작정했으면요. 아, 다들 그럼. 기막게 하고 들어야 돼. 야, 그럼 벌써 이미 지금 뒤로 멀리 떨어져서 웃고 그럼. 있는데도 고막이 터진다면 지금 3m 뒤에서 녹음하고 있어요. 고막 단련을 좀 하시라. MX관 어떻게 갈 거냐? 그렇게 고막이 MX는 얇아서. 담당자라고. 자, 아, 시끄러. 건국의 일에 최고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설의 팟캐스트 김프로쇼 나가신다. 길을 비키고 머리를 조아리고 만세를 외치고 풍악을 울려 어깨춤을 추고 콧노래를 부르며 구독하고 다운로드하고 하트 누르고 길을 쫓고 세우고 정지하여라. 저는 호야 PD입니다. 이분은 영화 얘기하는데 이번 주는 코코입니다. 네. 설명드렸듯이 다운사이징을 원래는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평가가 너무 엇갈려가지고요. 코코를 해야만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됐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뭐 1위 팟캐스트답게 1위 찍고 있는 거 하는 거잖아. 약간 그런 너무 차이가 나요. 관수도. 차이 많이 나죠. 네. 네. 다 매진돼 있더라고요. 코코가 이미 주말에는. 그렇죠. 야, 저는 코코를 심지어 2번 봤어요. 뭐 좋아서 2번 봤다기보다는 좋았구만. 목요일 밤에 갔는데 어. 픽사 로고 나오잖아. 아, 그리고 나는 잘못 들어온 줄 알았잖아. 처음에 왜 이렇게 길어? 재미도 없더만. 겨울왕국 네. 단편. 너무 길잖아요? 이번 한 20분 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나는 21분. 중간에 좀 고민했어. 아, 이거 잘못 들어왔나 내가? 근데 저 겨울왕국을 들어왔을 리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안에서 앱을 다시 열어가지고 관을 다시 확인했어. 어. 맞게 들어온 건가? 음. 근데 픽사가 뛰어나와가지고 스탠드가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쳐다볼 때쯤 잠이 든 것 같아. 그냥 초장부터 푹 잤구나. 쳐다보면서 잠이 든 것 같아. 그리고는 카드가 막 넘어가는 막 이거를 못 받고 깜빡깜빡 하면서 중간중간 깼을 때 뭐가 돌아가는 거를 보다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뭘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근데 사람들 보니까 다 울고 있어. 옆에서 다 울고 있어. 근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네. 다시 MX에 가서 봤는데, 심지어 목동에 가서 봤거든요? 네. 근데 Q열이야. 뭐 뭐, ABCD Q열이야. 근데 내 뒤에도 몇 가 더 있었는데, 목동 갔더니 P열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2층이 있나?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코엑스 걸 꺼놨더라고. 아, 진짜요? 근데 이제 내가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20분 동안 겨울왕국이 나오는 걸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맨 뒤에서 앉아 있다가 겨울왕국이 끝날 때쯤 비어있는 자리를 가서 앉자.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진 않을 거다. 네, 그리고는 가운데로 가서 봤어요. 아, 진짜 빈자리 있었구나. 네, 빈자리 있었어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야, 우여곡절을. 우여곡절 끝에 봤는데, 아이, 좋았어요. 그렇지. 두 번째는 앉았잖아. 앉았으니까. 네. 잘했다. 근데 좋은 영화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좋은 영화는 잠도 잘 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는 피곤할 때 보면 잠도 안 와. 막 거슬리게. 맞아요. 저는 그게,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사운드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영화는 사운드가 풍부해서 그러니까 뭐 와장창 깨지는 장면이든 뭐 그런 장면이라도 소리가 화들짝 잠을 깨게 만들 정도로 거슬리진 않는데 이 못 맞는 영화들이 소리가 이상해. 라는 개소리 한번 해봅니다. 네, 저 심지어 자려고 들어간 적도 있는데 아, 정말. 영화가 너무 엉망이라 그냥 눈 감았을 때 들리는 그 대사들로 너무 거슬려서 짜증나고 막, 그지? 잠을 못 잔 적도 있어요. 그래, 그럴 때 있다니까? 진짜 이상한 영화들은 무시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두 번째 봤을 때는 어느 분이 써주셨더라고요.
쿠키 영상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끝까지 끝에 보면 뭐가 있다. 감동이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있었잖아. 아, 그래. 극장에 나 혼자 있었어. 아, 진짜. 다 나가고 그렇구나. 직원이 자꾸 들어와서 헐끗거리더라고. 지금 뭔데 안 나가나. 마지막에 뭘 의미하신지는 알겠어요. 그래. 영화를 만들면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겠다. 그래. 뭐 이런 생각했지. 나 못 봤는데 2부에 그 다음 편에 얘기해 주세요. 네. 그걸 알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보통 마블 영화 보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쿠키를 기다리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아니라 음악 흥얼흥얼 하면서 끝까지 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영화는. 네. 자, 그래서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코코 시작하겠습니다. 네. I'm not supposed to love music. But my great grandma Coco's father was the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 미구엘. 음악하겠다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던 고조 할아버지 때문에 미구엘네 집안에선 음악의 음자도 꺼내선 안 됩니다. 미구엘은 음악가가 되고 싶어 몸부림치다가 결국 전설적인 가수 에르네스토 데라크루즈의 무덤에서 기타를 훔치게 되고 그러다 사후 세계로 들어갑니다. 미구엘은 그곳에서 고조 할아버지와 가족들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죠. 한 아이의 꿈을 따라 나섰다가 가족을 발견하는 영화 코코입니다. 네. 한마디 총평. 오늘은 황 대리님부터 해볼까요? 한마디 총평. 죽음과 가족을 기억하는 픽사의 상상력. 죽음과 가족을 기억하는 픽사의 상상력. 네. 네. 배 감독님은요?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늘 그랬습니다. 그래. 조상과 자손들 모두를 위한 넓고 단단한 식탁. 오, 무슨 말이야? 식탁? 식탁? 마피아? 마지막에 이렇게 아니 그 장면 말고 그 마지막에 이게 해피엔딩이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다 그게 좀 잔치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탁을 만든 것 같다. 조상들과 자손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조상과 자손 얘기도 있겠지만 디즈니와 합병된 픽사가 디즈니의 뭔가를 이으면서 자기들 것도 가져가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레퍼런스가 되는 뭔가를 딱 만든 느낌? 네. 그래서 요 식탁 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조상을 기르는 방법도 되면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것도 가능한 식탁을 이제 만든 거 아닌가.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군요. 네. 저는 굉장히 단선적인데 네. 능숙하고 깊은 이야기의 힘. 네. 같은 말이네. 아무튼 그래서 황 대리의 기본 정보 기본정보를 한번 훑어주십시오. 네,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1월 11일 날 우리나라에서 개봉했고 북미는 11월 22일 날 개봉했습니다. 105분인데 앞에 울라프와 함께하는 뭐 어쩌건가 하여튼 뭐 단편 영화가 붙어 있습니다. 단편이에요? 단편이죠. 단편이죠. 아니면 그건 전 무슨 광고를 겨울왕국 2탄 나온다고 광고를 이렇게 길게 하나. 원래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하기 전에 앞에 단편 붙여서 잠깐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유독 길구나. 너무 길던데. 이번엔 22분인가? 21분 정도 네. 되는데 재미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네. 뭐 서비스? 겨울왕국 좋아하는 애들에게 서비스?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뭐 김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잘못 들어왔나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앞에 이게 붙어 있으니 참고하시라. 네네. 알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왕왕 있던데. 그거 네. 끝날 때쯤 우르르 들어오던데. 아 그래요? 네. 저 두 번째 본 영화관에서 한 명도 없었어. 그렇구나. 네. 하여튼 저도 보는 중간에 영화 제대로 들어온 거 맞아?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전체 관람가고 리 엉크리치 감독 연출입니다. 네. 공동 연출은 아드리안 모리나 라는 감독이 공동 연출했습니다. 음. 픽사에서 애니메이션 할 때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재밌는 건 제작자 중에 한국 스텝이 3명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명의 조성현, 이펙트 아티스트 장호석, 레이아웃 아티스트 김성영. 뭐 얘기만 들어도 영화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기는 이제 목소리 출연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안소니 곤잘레스, 벤자민 브렛 뭐 등등 이름만 들어선 잘 모르실 분들이지만 남미 출신들의 성우들이 그 색깔을 잘 내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기획은 뭐 픽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라세터가 기획을 했습니다. 네. 제작비가 2억 불입니다. 위대한 쇼맨이 한 6천만 불 정도 됐던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 네네. 2억 불. 2,400억입니까? 그쵸? 그렇죠. 어벤져스 정도 되는 제작비죠. 그렇죠. 픽사의 애니메이션이 왜 안 망하냐? 돈을 이만큼 쓴다. 또 돈을 이만큼 쓴다는 건 그만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세공을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네. 과연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개봉한 지 첫 주밖에 안 된 현재 전 세계에서 6억 불 벌었습니다. 네. 손익은 5억 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뭐 망하든 말든 이미 손익분기점은 넘은 영화고. 우리나라에선 개봉이 되게 늦게 됐죠. 네. 멕시코에서 제일 먼저 개봉했던데 맞습니다. 10월인가요? 네, 10월 때면 축제 기간에 개봉을 했던데. 멕시코 배경이니까 멕시코에서 첫 상영을 시작을 했고 네. 멕시코에서 흥행 스코어를 갈아치웠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네.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1163개의 스크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53만. 53만. 뭐 적은 거 아니야 하지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말에 보는 관객도 많고 이번 주말에 끝나면 100만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역대 픽사에서 만든 뭐 인사이드 아웃이라든지 뭐 성적이 좋았던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그걸 상회하는 그런 흥행 성적입니다. 네. 한국 2, 3주 동안 또 큰 영화들이 또 딱히 없기 때문에 좋은 흥행 성적이 기대되는 애니메이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 무주공산이던데. 네. 네. 그리고 평가가 양측 다 너무 좋아서 본 사람들, 평론가들, 평들이 그렇지. 양측 다 지금 합심하여 이걸 이제 호평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게 아마 좀 뒷심 발휘를 하지 않을까? 거의 뭐 분위기는 사실상 역대급인 분위기로 가고 있죠. 네네.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자세한 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그래도 조금 준비를 더 잘 해보자. 하나를 더 짚고 가는 순서를 만들었는데요. 감독만 한번 떼가지고 한번 보자. 그래서 감독의 전작. 이번 감독은 리언 크리치. 배 감독님이 준비를 좀 하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을 한번 떼서 보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첫 번째 타자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애니메이션 픽사가 그 공동 연출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 연출에 이름 올렸던 사람이 다음 프로젝트를 하기도 네. 하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은 조금 독특하긴 해요. 리언 크리치라는 감독이 67년생. 멕시코계인가? 라고 그냥 한번 얼핏 생각해 봤는데 클리브랜드 태생. 네. 멕시코랑은 상관없는 미국 사람입니다. 친척 중에 누가 멕시코거나. 뭐 그럴 수 있죠. 네. IMDb에 찾아봤더니 좋아하는 영화가 정말 생뚱맞더라고요. 펀치 드렁크 러브, 블루벨벳. 내가 이걸 보고 영화 감독을 해야겠다고 꿈꾸게 만든 영화는 샤이닝. 그러니까 코코랑 상관없어. 샤이닝 뭐 이렇게 약간 좀 스릴러 좋아해. 스릴러 약간 몽환적인 뭐 이런 거 좋아해요. 뭐 몽환적인은 어느 부분에서 접점이 있네요. 네. 근데 93년도에 TV 시리즈 편집을 했어요. 아, 그럼 이 TV 시리즈 커리어가 뭘까? 형사물이야. 코코랑 상관이 없어. 이혼한 경찰 부부가 살인사건을 같이 수사하면서 다시 이제 합치게 되는 뭐, 이런, 뭐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편집을 12개 에피소드를 자기가 다 했고, 그 중에 한 편은 연출을 했어요. 보통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그게 93년도고, 95년도에 토이스토리를 편집해요. 그리고 98년도에 벅스라이프 편집, 토이스토리 2 편집, 그리고 코코도 자기가 이제 편집자로 또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의 편집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신기하죠. 애니메이션은 이미 다 짜놓고 거기에 맞게 그리는데 네. 거기서 또 잘라내고 하는 그 편집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렇죠. 아, 그게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상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는 네. 돈을 걷어내는 듯한 느낌인데 그쵸. 더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짝짝 다 만들어놓고 잘라낸다는 게 참 거의 자동차에 있는 기름 퍼내는 거 같아요. 트럭 이렇게 열고 그걸 퍼낸다. 굉장히 가혹한 역할이네.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스킬풀한 사람이 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애니메이션 편집? 뭐지? 하도 생각을 하다가 아, 편집이 없진 않지. 왜냐면 뭐 시즌 순서 아니면 길이 그리고 어쩌면 보충 촬영이라는 개념보다 보충 크리에이팅? 뭐 보충 드로잉? 뭐 이런 거를 그러면 편집자가 요구할 수도 있을래나? 연출이랑 같이? 뭐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편집을 쭉 하다가 2013년에 몬스터 대학교는 프로듀싱을 해요. 굿 다이너소 2015년 것도 프로듀싱을 하고 사람이 안 나오는 걸 주로 좀 했어. 그러니까요. 그 요 안에서도 픽사 안에서 그런 게 좀 나뉘나 봐요. 그러니까 독특한 소재, 약간 크리처들 나오는 뭐 이런 거를 아마 특장점이 있다고 생각했나 보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연출을 하긴 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TV 시리즈 드라마 한 편을 연출하고 토이스토리 2 코어 디렉터. 이번에 코어 디렉터 올라온 것처럼 비슷한 거죠. 2001년 몬스터 주식회사는 코어 디렉터를 하면서 그 뒤에 몬스터 대학교 나중에 12년 뒤에 나온 영화는 자기가 프로듀싱을 하게 됐죠. 니모를 찾아서 코어 디렉터. 그러다가 2010년에 토이스토리 3편을 드디어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 토이스토리 3편 비디오 게임 버전도 자기가 개발합니다. 토이스토리 3편이 거의 픽사 여러 작품 중에 걸작으로 꼽히는 그렇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토이스토리를 자기가 이제
연출을 한 다음에 비디오 게임도 만들고 단테의 점심 식사라는 단편을 만들어요. 코코에 나오는 개 이름이 단테죠. 그걸로 단편 어느 영화에선가 붙여서 틀겠지. 오해 못 봤지. 그리고 나서 코코를 연출을 하게 되고 각본은 토이스토리 3편은 자기가 썼고 코코도 원안은 자기가 개발을 했고 토이스토리 4편 원안을 자기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토이스토리 4편도 연출을 이 사람이 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이스토리 3편은 사실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로 상을 받기도 했는데 각본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아카데미에서. 그 정도로 수작인데 이걸 이제 직접 썼다. 근데 그전엔 편집 제작 뭐 이런 걸 하면서 오다가 결국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토이스토리 3편으로 했다라고 보기엔 특이점이 있는 게 픽사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정통 장르를 표방한 TV 시리즈 편집하고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영입됐을 때 재능 있고 객관적 전력이 모자라는데 우리가 요런 애가 필요해 해가지고 영입한 선수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코코를 찍으면서 경기 하나로 혼자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크랙이 된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이 비단 이 사람 한 명은 아닌 것 같다. 픽사에서. 그러니까 픽사에서 각기 어떤 지점에서 센스가 있고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불러다가 얘네가 사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기본 보편적인 가져야 되는 스킬을 자기네 회사 시스템에다 밀착시켜서 일을 하나씩 가르친 다음에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공정 과정을 얘가 어느 정도 갈무리할 수 있다라는 수준을 확인됐을 때 하나의 프로젝트를 딱 맡기는데 그때 만개한다. 그러고 보면 픽사라는 어떤 집단지성이 일궈낸 성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정말 보편적이고 강력한 이야기에다가 각자 개인이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는 허용하는 딱 그런 창의력과 시스템이 딱 맞춰진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감독으로 손꼽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픽사라는 게 희한하게 어떻게 보면 제작사잖아요. 우리가 픽사로 기억을 하지. 픽사에서 뭐 주인물 존 라세터를 제외하고서는 감독 이름으로 작품을 기대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만큼 픽사라는 제작 시스템이 어느 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바이블처럼 된 게 아닌가.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그렇죠. 선망의 대상인 그런 제작 시스템이 아닌가. 네. 코코라는 작품을 봐도 멕시코에서 사전 조사만 3년 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 2억 불이라는 것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겠죠. 네네. 제작비와 시간의 한계라는 거는 어떤 창작 집단에도 다 제한이 되기 마련인데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야기가 완성되기 전까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러면서 결국엔 완성된 컨텐츠로 만족시키고야만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해낼 수 있는 픽사라는 시스템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뭐 이상형에 가까운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막, 얘네가 뭐 해놓은 시스템대로 하면 다 되는 거야? 했을 때는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즈니와 픽사가 합쳤잖아요. 네. 디즈니는 사실 전통적으로 온갖 전 세계 설화만 모아서 지네가 재구성만 해도 이거 지금 무궁무진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2D 만화로 그렸다가 3D 만화로 바꿨다가 실사로만 해도 할 게 지금 쌓여 있어. 네. 근데 맨날 똑같다는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겨울왕국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시대에 발맞춰 가는 그래서 초대박을 터트린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네. 물론 그렇다고 그 당시 라이온킹 뭐 이런 영화는 작품상 후보에 올랐으니까 네. 근데 좀 판에 박혔다 틀에 박혔다 디즈니 하면 픽사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디즈니 뭐 애들 보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픽사랑 합치면서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픽사는 굉장히 참신한 소재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데 근데 약간 이상한 구석을 하나씩 넣어놔요. 야 이거 조금 희한한데 이거?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 살짝 섬뜩한데? 쟤네 여기서 되게 냉정한데? 뭐 이런 캐릭터들이 수위를 살짝씩 넘나드는 애들이 보는 캐릭터랑은 조금 살짝씩 다른 단계를 이제 넘나드는 독특한 지점이 있는 회사인데 네. 이 두 개 합쳐졌을 때 서로 플러스가 될지 서로 마이너스가 될지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코코가 지금 딱 그걸 둘 다 해낸 것 같다. 네. 가족주의와 소재주의가 만났을 때 뻔하지만 희한한 뭐 이런 영화를 만드는데 그렇다면 이걸 만든 감독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이거 혼자 끌고 온 건가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방향이 이런 거고 야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아 여기서 뭘 더 해야 돼 하는 어떤 회사 전체로서의 그 스케일이나 능력 그리고 회의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쌓인 경험치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공학적으로 보면 야 디즈니의 장점이 있을 거고
픽사의 장점도 있을 거고 둘이 섞어 놓으면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공학적인 계산이 있지만 사실 그건 그냥 산술적인 거잖아요. 네. 둘 다 망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공학적으로 또 존 라세터가 디즈니도 그렇고 픽사에서 나오는 창작물의 최고 수장으로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을 거기 최고 수장으로 갖다 놓으면 디즈니도 잘 되고 픽사도 잘 되겠지? 야,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둘 다 잘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인력풀이라는 게 사람으로 치면 스펙, 게임으로 치면 스탯, 능력치, 숫자가 높은 사람을 모아놔. 그리고 이게 모자라니까 얘를 데려와. 그 붙여놨을 때 그게 정확히 그거에 합이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의 다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아스팔트가 깔리듯이 그 길이 이제 쫙 뻗어 나가야 되는데 픽사가 아마 그 길을 가는데 최적의 회사가 아닐까. 왜냐하면 모두가 회의를 하면서 모든 아이디어를 내면서 네. 근데 그게 다시 뒤집히기도 하고 할 때 근데 결정권자가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캐치했을 때 그걸 또 모두가 따르는 그리고 그 각 분야에서 그 실력을 충분히 검증받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몰두하려는 시간을 몇 년이 걸리든 해내는 걸 보면 어쩌면 얘네는 그냥 애니메이션 영화사다. 라고 말하기엔 이제 좀 민망하고 인류 보편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그냥 레퍼런스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큰 공장 같은 때가 아닌가. 그래서 뭐 픽사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듯이 픽사 스토리라는 다큐가 있거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조직이든 브레인스토밍 안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제. 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봤을 때는 결국 다 듣고 나서 자 이렇게 해 하고 그냥 윗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떨어지는 그 결론 가운데 그냥 하나만한 시간이 돼버리는 경우를 되게 많은데 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런 조직 시스템이 되게 궁금해요. 거기 들어 앉아가지고 뭘 어떻게 얘기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길래 왜 실패하지 않는가. 흥행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작품성으로 봤을 때 야, 이렇게 결코 동떨어지지 않는 사람의 내면을 건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가. 여기도 성공하지만 흥행도 성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궁금하다. 항상 애니메이션 하나 볼 때마다 픽사에서 만드는 작품들을 하나 볼 때마다 도대체 저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네. 이걸 항상 궁금하게 만드는 또 거기에 또 기대치를 또 충족시켜주는 애니메이션이 코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해부터는 코너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지나가듯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평론가들이 혹은 상징과 기호를 담아놓은 것들을 잘 읽어내는 것이 영화를 잘 보는 것이냐. 네. 아닌 것 같다. 그냥 각자 가진 배경, 각자 가진 수준으로 영화를 즐기면 된다. 어차피 영화는 상품으로서도 기능을 하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청취자분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금 받아서 그걸 반영하면 좋겠다. 근데 또 구구절절하게 길게 쓴 걸 저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좋았던 지점을 한 문장으로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아쉽거나 싫었던 점을 한 문장으로 두 문장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쭉 갈무리 해가지고 같이 소개를 하면서 가장 기발했던 가장 통했던 분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청취자 평 실어주겠다. 그렇지. 그 중에 좋은 거는 우리가 상품 주겠다. 그렇지.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댓글 게시판에도 많이 영화 평에 대해서 써주시잖아요. 네. 네네. 짧게 써달라. 짧게 써서 보내달라. 그래서 그거를 보내시는 곳을 저희가 뭐 해가지고 올려놓기도 할 테니까 네. 그걸로 해주시면 제일 좋고 뭐 그럴 여력이 안 되면 뭐 댓글이나 메일이나 편하신 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다만 한 문장이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길게 문장을 쓰시면 안 돼요.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트위터 하듯이 뭐 140자 100자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저희 한마디 총평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기발하고 재밌는 요거는 정말 핵심을 잘 찔렀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뽑아가지고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네. 다음 주부터는 시범 삼아서 한번 해보자고요. 네, 보내주시면 좋겠고 본격 청취자 우리가 경쟁하겠네. 한 줄 평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거는 뭐 한 줄 평이라기보다는 좋았던 점, 싫었던 점 두 개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네. 평론가들은 평이 공이 좋습니다. 송경원 씨가 3개 반 주셨는데 디즈니 픽사의 새로운 황금률, 기억할게 그리고 평식이 오빠가 이례적으로 4개 주셨어요. 거의 따뜻해. 사실상 만점이죠. 네, 삶을 껴안고 다독이는 죽음. 이주연 씨가 4개, 디즈니 픽사가 선보이는 화려함과 온기의 극대치. 허나봉 씨 4개, 픽사라서 가능한 삶과 죽음이 하나 되는 대축제.
이지혜 씨가 4개, 픽사가 죽음과 가족을 다루면, 정시우 씨가 4개, 기억해줘의 또 다른 말 사랑해. 하여튼 공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의 평과 본 사람들의 평이 거의 뭐 다르지 않거든요. 둘 다 좋기 때문에. 평에도 나와 있지만 픽사라는 회사 이름이 나온다는 게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쪽에서 다 평가가 좋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회사로서 이름이 계속 지금 남는 게 아닌가. 네. 물론 픽사에 일하다가 뛰쳐나온 사람도 있겠지. 이 영화를 보고도 에이 이런 사람도 있겠지. 네. 근데 야 이건 근데 뭐 이런 면에서는 할 말 없지 않아? 라고 할 때는 픽사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다. 뭐 그런 걸 다시 한번 하게 된 영화죠. 인사이드 아웃은 보셨습니까? 네. 인사이드 아웃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그거보다는 좀 못하다. 아니면 뭐 그거를 뛰어넘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상상력의 확장으로 봤을 때는 인사이드 아웃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나. 기본적으로 이제 민족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와, 인사이드 아웃은 그냥 컨셉만으로도 그냥 자지러지는 게 있었거든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네? 픽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디즈니와 픽사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디즈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사람 속에서 두는 우화 같은 느낌? 이거를 이제 눈에 보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가 장점인 것 같은데 픽사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우주로 한번 가볼까? 우주에서 쓰레기 치우는 로봇 얘기 한번 해볼까? 하다가 우리 갖고 놀던 장난감 얘기 한번 해볼까? 이게 상상력의 범주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면에서 인사이드 아웃이 좀 더 픽사다웠다? 오히려 이 코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디즈니와 코코의 만남의 정점이 이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이건 것 같은데 약간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픽사의 상상력을 얹어서 표현하는 것 같은 약간 뭐 이런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뭐 인사이드 아웃이 더 그러진 않나? 배 감독님은요? 마음에 터치는 인사이드 아웃이 훨씬 좀 컸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 보고 뭐가 건드려져가지고 막 통곡했거든요. 진짜? 뭔가 야 저거 뭐 이렇게 애가 나 이거 울리면 자세히 어떡해. 얘기하지 마. 왜냐면 안 봤어 내가. 근데 통곡할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얘기를 애들 보는 영화를 이렇게 어떻게 해? 그러면서 개인 대 개인으로 뭔가를 딱 마음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취향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코코 쪽이 훨씬 더 가 있거든요. 코코는 좀 멋있었어요. 멋있는 구석이 좀 몇 개 있어. 이게 멋진 거야라고 할 때 보여주는 그 방식이 저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보여지는 어떤 화면이나 어떤 취향은 사실은 코코 쪽이 훨씬 좋은데 인사이드 아웃은 예기치 못한 어떤 굉장히 놀라운 영화였죠. 제가 애니메이션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인사이드라서 안 봤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보고 어떤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두 분 의견은 인사이드 아웃이 조금 더 뭐 그랬다는 얘기네요. 약간 내밀한 감동을 주는 느낌은 또 훨씬 크죠. 아마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뻔하고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 이래서 아마 좋았던 것 같고. 코코 좋게 봤는데 큰 뭐 별다른 감동은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유는 저 스스로도 지금 이야기하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전 세계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모든 민족이 하나 돼서 좋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라 나는 왜 별로 안 좋지? 라고 했을 때 뭐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인사이드 아웃보다 코코가 못하다 정도가 아니라 코코가 약간 감동이 나는 좀 별론데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다. 네. 배 감독님 같아요? 사실 내가 만들자면 코코 같은 걸 만들고 싶다. 이쪽에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기발한 상상력인 것 같은데 나는 저걸 저렇게 갈무리하는 게 아니라 더 퍼뜨리고 막 더 뭔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우화 같이 만들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인사이드 아웃은 제가 절대 못할 것 같은 걸 한 게 좀 있거든요. 몇 개. 와 저건 감탄. 하지만 나랑 상관이 없구나. 내가 지금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구나. 거기서 감탄이 더 컸고 코코는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영화. 그래서 둘 다 좋았던 얘기지. 그렇군요. 괜히 가르마 타지 마라. 나 둘 다 좋았다. 편들게 만들지 마라. 아니, 뭐, 더러 그런 평가가 있어서, 안 보신 분들은 있었어요. 궁금하실 것도 같은데, 인사이드 아웃이 어쨌든 490만이 넘게 봤으니까, 요번 거는 스코어가 얼마나 갈까 조금 궁금하기는 하고요. 일단, 1163개? 스크린이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53만 지금 찍었는데 얼마나 갈까요? 500만 뭐 이렇게 언저리까지 갈까요?
저는 간다고 봅니다. 오. 바라기로는 500만을 바라봅니다. 500만. 네. 픽사가 뭐 평균적으로 이제 흥행 잘 되면 한 500만 언저리까지 가는 걸 봐서 아마 거기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제가 항상 힘든 게 그거예요. 나의 감상과 대중의 감상 떼놓고 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처참한 사례가 신과 함께가 있지 않습니까? 800만에 빛나는? 그렇지. 이게 나는 그 정도 안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좀 유체이탈을 한번 해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400만 정도면 적정 수치가 아닌가. 그래요. 이거를 500만 뭐 그럴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사실 저는 픽사 영화 중에 가장 그렇게 생각하기 편한 영화인 것 같긴 해요. 황 대리는 약간, 이게 나랑 이게 그러니까 약간 괴리가 있어. 근데 픽사 영화 중에 가장 괴리가 없는 편에 속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녀와 야수 볼 때랑 비슷한? 가장 디즈니와 합병해서 접점을 잘 찾아서 세계적으로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 느낌이 딱 들어서 오히려 그런 의미로 보면 평가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예측하기 편하고. 가족들이 가가지고 보기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가서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너무 기분 좋게 나올 만한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록이 아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모두에게 야 괜찮다가 나에게 어마어마하지 않다에서 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이게 이제 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그냥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괜찮어. 그래서 애들 데리고 보러 갔다가 내가 감동받고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부모들이 속출하는 걸 보면 괜찮긴 한데 좀 뭐 여기서 멈출 영화는 절대 아니다. 사실상 역대급이라는 양측의 평가가 사실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한 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원더 재밌게 보셨던 분이면 이거 재밌게 보지 않을까. 원더. 네,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두 영화를 겹쳐봐서 그런지 공통점이 많이 보이던데 둘 다 영화가 너무 착해요. 진짜 착해. 네. 착하지. 심지어 내가 그 영화에서 뭐라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동화 같다는 인상도 동시에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나쁜 감정은 아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와서 원더 영화를 재밌게 보셨으면 이 영화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냐. 네. 반대로 이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원더도 보시라. 극장도 돈 좀 벌자.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배 감독님은요? 안 볼 사람이 딱히 안정에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다가 황대리 얘기를 듣고 지금 좀 힘들어 얻은 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낙관주의와 착한 마음, 성선설을 믿고 싶어하는 희망 이런 게 촌스러운 게 아니다. 그건 촌스럽고 쿨하고 힙하고 새롭다로 나눌 게 아니다. 내가 그런 성향이라면 그걸 당당하게 밝히고 믿고 정말 그렇게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는 걸 전 좋아하거든요. 단지 그걸 이제 심파로 가느냐, 심파를 어떻게 하느냐, 뭐 죽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이 방식에서 좀 이거는 약간 안 맞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 저는 이제 좀 싫어하는 건데, 픽사의 영화, 심지어 저는 디즈니의 영화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클리어하고 심플한데 강렬해. 비극을 다룰 때도 이렇게 다루면 걸작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유독 이 디즈니의 픽사가 만든 심플하고 강렬한 이야기들을 왜 유치하다, 촌스럽다라고 평가를 자꾸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의미로 걸작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회사에서. 이 정도 타율 좋은 회사가 없다, 역사상. 그러니 난 애니메이션 좀 별로? 애들 보는 거 별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작의 반열에 오른 영화와 전혀 경쟁했을 때 뒤처지지 않는 걸작을 한번 극장에서 보시는 기회가 될 것이니 강력 추천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과 함께를 보면서 반칙패 당한 것 같은 느낌에 분하셨던 분들은 그래. 그런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엄마 얘기를 하면서 울으라고 저렇게 막 하는 거에 약간 찜찜한데 눈물은 나고 약간 이건 반칙 아니야? 근데 진 거니까 딱히 말을 못하게 했어서 분해했던 분들은 요 영화를 보시면 그런 마음은 조금 누그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우리도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맞아요. 심파가 아니고 이거 조금 그런데 뭐 작동은 하지만 기능은 하지만 너무 그런데 라는 생각이 안 들고 흔쾌히 울어줄만 하다 라는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볼거리도 풍성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신과 함께가 각오하자 했던 것을 얘가 갔는데 뭐가 다를까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스스로들에게 재미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제작비가 2,400억이기 때문에 뭐 단순 그럴 네. 비교할 수 수는 있죠. 없습니다만. 두 편에 400억이랑 네. 자, 그래서 코코에 대한 인상평 뭐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
작품이 담고 있는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참여를 많이 해주십시오. 오시면 저희가 여기저기에다가 URL 올려놓을 테니까 네.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하나씩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반영해가지고 방송을 할 테니까 꼭 저희가 하는 그 개봉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한 주, 두 주 지나간 거더라도 저희가 그것도 같이 반영해가지고 할 테니까 일단 뭐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뽑아가지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코코 내용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